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흐르는 유체의 유동일과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검사체적으로 이제 설정한 부분에 어떤 그 압력을 가진 이러한 체적이 이제 검사체적 안으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그, 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검사 최적 안에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들어오거나 이제 에너지가 들어온다라고 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유체에 있어서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가상의 이러한 피스톤 장치가 이제 이렇게 유체를 민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이러한 면에는 수직한 방향의 압력이 이제 유체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따라서 이제 이 힘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압력 곱하기 이러한 피스톤의 그 단면적을 곱해주면 우리가 힘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어떤 유체 최적이 이제 어떤 압력을 가지고 어떤 컨트롤 볼륨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에 이 그림에서 어떤 부피를 갖는 이제 그 압력과 이제 실제로 부피를 가지고 이제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피에 해당되는 이제 질량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힘 곱하기 거리가 이제 일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피스톤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상의 이러한 피스톤 장치가 이제 컨트롤 볼륨으로 어떤 힘으로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에 이제 이 힘과 이제 거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만큼의 어떤 에너지를 밀어줬다라고 하면 이제 컨트롤 볼륨에서 또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이제 반드시 그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유체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 총 에너지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유동일과 이러한 흐르는 유체에 있어서의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힘 곱하기 거리로 우리가 물리에서 정의가 되게 되고, 이때 유체에서의 힘은 이제 앞서 그 압력 곱하기 이러한 그 면적을 곱해준 것이 힘이 되게 되므로 이제 PAL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또 AL은 결국 이제 부피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흐르는 유체에 있어서의 유동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플로우라는 첨자를 써서 이제 워크 플로우는 그 PV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압력 곱하기 어떤 이제 들어온 부피를 곱해주면 이제 그 일량이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단위 그 질량당 그 생각을 하면 이제 비체적을 곱해주면 이제 단위 질량당 일량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흐르는 유체에서의 총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에너지 이퀘이션은 우리가 그 저번 영상에서 이제 다루었던 것처럼 이러한 그 내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우리가 총 에너지를 정의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흐르는 유체에 있어서는, 또는 우리가 그 어떤 그 준평형 과정이라고 가정했던 어떤 피스톤 실린더 장치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최적의 부피가 변하는 그러한 경우와, 또는 이제 흐르는 유체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이제 플로우 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PV라는 항이 더 추가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비총 에너지 E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타라는 그 문자 기호로 그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흐르는 유체에 대한 총 에너지를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동일을 이제 유동 에너지 또는 그 트랜스포트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수송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이제 모두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동일이나 이제 유동 에너지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흐르는 유체에 있어서의 총 에너지, 그 시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위 질량당 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단위 질량당 총 에너지는 이제 PV 플러스 우리가 흐르지 않고 있는 유체 혹은 밀폐기에서의 그 총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고, 결국 E가 U 플러스 KE 플러스 PE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또한 우리가 U 플러스 PV는 결국 엔탈피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의 수식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V 제곱,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중력 가속도 곱하기 어떤 그 유체의 그 높이를 이제 Z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위는 우리가 단위 질량당 이제 고려를 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킬로줄 퍼 킬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량에 의한 에너지 수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이제 질량 에너지 수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에너지 그 수송의 양은 우리가 일단 에너지로 나타내면 이제 질량 곱하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흐르는 유체에서의 그 비총 에너지를 곱해주면 결국 이때 이제 그 시타가 h 플러스 2분의 v 제곱 플러스 gz였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이제 에너지 이송에 의해서 이제 그 이송이 되는 질량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질량에 의해서 이제 수송이 되는 에너지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단위가 킬로줄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의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간 변화율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하면 이제 질량 유량을 곱해주면 이제 시타에다가 질량 유량을 곱해주면 그 rate of energy transport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질량에 의한 에너지 수송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킬로와트를 사용을 하고, 즉 이제 동력의 단위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식은 우리가 이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입구에 대한 것은 이제 i라는 첨자를 사용해서 mi 시타 i가 되게 되고, 나가는 쪽은 mi 시타 e라고 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들어오는 쪽만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일반식은 우리가 단면적이 항상 뭐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미소 그 질량을 이제 이러한 그 들어오는 입구 쪽에 비총 에너지를 곱한 것에서 이제 미소 질량이기 때문에 이제 총 질량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준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다시 이제 시타 i를 풀어서 쓰면 이제 다음에 식으로 풀어서 쓸 수 있고, 이제 이 값에다가 그 델타 mi를 곱한 것을 이제 전체 질량에 대해서 이제 적분해 준 값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대부분은 이 두 개의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다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프레셔 쿠커 어떤 압력 그 조리기가 있고, 이제 이 압력 조리기가 이제 끓어서 이제 스팀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조건을 살펴보면 이제 이러한 그 용기 내부의 압력이 이제 150kPa에서 동작하는 용기의 어떤
우리가 용량은 이제 4리터짜리 압력 조리기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스팀이 나오고 있고, 이때 이제 조리기 안에 액체의 양은 이 150kPa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서 40분 동안 이제 0.6L가 이제 감소를 하였다라고 조건으로 나와 있고, 또한 이제 스팀 배출구 이제 이쪽 부분의 배출구의 단면적이 이제 8제곱밀리미터일 때 먼저 이제 스팀의 질량유량과 출구 속도를 구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단위 질량당 스팀의 총 에너지와 이제 유동 에너지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리기에서 나간 스팀의 그 질량에 의한 에너지 수송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그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유동은 그 스테디, 즉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이제 정상 상태로 가정을 하고, 또한 어떤 이제 스팀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은 그 생략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이 나와 있고, 즉 이제 스팀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발생하고 있을 때의 그 상태를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운동 에너지와 그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무시를 하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렇게 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세 번째 가정이 중요한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포화 상태로 이제 모든 그 시간에 있어서 이제 포화 상태로 가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 상태량들을 이제 테이블에서 찾아서 이제 적용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가정에 나와 있고, 먼저 이제 그 스팀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 안에 상태가 이제 포화 상태로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 액체에 대한 것은 이제 액체에 대한 포화 상태에 해당되는, 즉 이제 120kPa일 때 그 물의 그 액체에 대한, 즉 이제 포화 액체에 대한 비체적을 우리가 테이블에서 찾아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전기에 대한 그 비체적을 전기에 대한 비체적을 테이블에서 찾아야 되고, 또한 이제 내부 에너지와 그 엔탈피도 이제 만일에 어떤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 값이 주어져야 우리가 풀 수 있고,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테이블에서 찾아서 먼저 상태량들을 찾아 놓고 이제 각각의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스팀의 질량유량과 출구 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먼저 이제 이제 스팀이 얼마만큼 방출이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이제 물의 주른 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팀의 질량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변화된 그 액체의 그 양에다가 이제 그 액체의 비체적을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질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어차피 그 수증기로 나간 질량이나 이 액체에서 줄어든 질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그 이제 질량 곱하기 비체적을 한 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부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0.6L가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스팀으로 나갔다는 뜻이 되겠고, 따라서 이 값에다가 우리가 앞서 테이블에서 찾은 이제 포화 액체에 대한 비체적 값을 나눠주게 되면, 일단 리터는 우리가 미터 세제곱으로 그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리터는 이제 1000분의 1 그 미터 세제곱이므로 이제 단위 환산을 위해서 곱해준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값을 곱해서 이제 이 값을 나눠주면 이제 0.570kg으로 질량이 산출이 되었고, 또한 이제 그 질량유량은 우리가 단위가 아니고 이제 걸린 시간을 그 질량을 이제 걸린 시간을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0.570kg이 나갔고, 이제 걸린 시간이 40분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분을 초로
환산을 해보면 이제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이제 분모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60을 곱해서 이제 이 값을 나눠주게 되면 이 값에다가 그 값을 나눠주면 이제 0.0142kg/.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제 분으로 계산했는데 어차피 60을 또 나눠주게 되면 2.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kg/s로 우리가 질량유량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출구 속도는 우리가 단면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V는 우리가 m.은 로 AV에서 이제 그 공식에서 이제 V는 m. 나누기 이제 로 AC가 되게 되는데, 일단 AC는 8mm 제곱으로 주어졌었고, 로 G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비체점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그 찾은 이제 VG에서 VG의 역수가 결국은 로G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VG분의 1을 대입을 하면 이제 m.VG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값에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출구 속도는 34.3m/s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 질량당 스팀의 총 에너지와 유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이제 유동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그 스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팀에 대한 그 내부 에너지를, 즉 이제 150kPa일 때의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상태량 표에서 이제 찾았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또한 압력은 계속 150kPa로 일정했고, 이제 V도 그 비체적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줘도 되고, 결국 우리가 이제 유동 에너지를 먼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PV는 H-U이기 때문에 먼저 아래에서 이제 워크 플로우나 E 플로우나 동일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E 플로우는 이제 PV가 되게 되고 H-U이고, 우리가 앞서 찾은 HG에서 UG를 빼주면 이제 173.9kJ/kg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그 총 에너지는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비총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데, 우리가 그 일단 출구 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는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이제 V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588m 제곱/sec 제곱인데, 이제 이 값을 우리가 kJ/kg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0.588 kJ/kg인데, 물론 이 값을 여러분들이 더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고, 이제 이 문제 예제에서는 그 값은 미소하다라고 보고, 이제 KE와 우리가 앞서 가정에서도 KE와 PE는 무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거의 이제 엔탈피와 그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제 엔탈피 값으로 이제 문제에서는 답이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이 값을 더해줘도 어차피 뭐 0.588이니까 이제 2693.688로 해도 뭐 틀린 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겠고, 혹은 이제 뭐 무시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계산을 안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팀에 의해 이제 조리기에서 나간 이제 질량 에너지 수송률은 우리가 질량유량 곱하기 이제 비총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서 구한 이제 질량유량에다가 이제 그 이 시타를 곱해주게 되게 되면 이제 0.638kJ/s가 되게 되고, 우리가 와트 단위로 환산하면 이제 683이 아니고 638kW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